안녕하세요. 해석학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발제를 맡은 정일옥입니다.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 해석학개론 제2장 철학, 성서학, 문학이론, 사회적자의 맥락에서 본 해석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이 책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3장부터 전개되는 해석학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자도 큰 제목으로 장을 구분하긴 했지만 해석학에 대한 정의, 전통적인 철학과 철학적 해석학과의 차이, 그리고 성서 해석학의 발전사를 예비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 63페이지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제1장과 제2장의 의도는 학문적인 동시에 실천적인 분야로서의 해석학의 본성과 영역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2장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논지 전개를 살펴본 후에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해석학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의 내용 리뷰입니다. 지난주에 최욱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2장을 이해하기 위해 복습하는 차원으로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1장은 해석학의 목표와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총 4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해석학의 정의를 위하여 라는 이름으로 해석학을 정의합니다. 교부시대 이후로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해석학은 성경 해석을 위한 규칙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해석학은 일종의 주해 혹은 주해에 착수하기 위한 규칙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슐라이어 마허 이후로 해석학은 사유의 기술의 일부로서 철학적인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와 가다머는 해석학을 이해의 기술로 재정의했으며 단순히 텍스트가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독자 혹은 목표 청중에게 전달되고 그들에 의해 이해되며 그들에 의해 전유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주해와 해석을 해석학과 구분했으며 해석학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묻는 2차적 과제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해석학 연구에서 무엇을 얻기를 소망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해석학 연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으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 저작을 읽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숙한 가정을 가진 채 성급하게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선행적 개념이나 예상의 텍스트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활용하기 편리하거나 자기 최면적인 해석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충고합니다. 두 번째도 학생들이 언급한 부분인데 해석학의 다학제적 성격이 자신의 신학 및 종교 연구의 통합적 차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재 14페이지에서 성경 해석학을 정의하면서
얼마나 다학제적인지를 설명했는데, 성경 해석학은 성경적이고 철학적이며 문학적이고 사회적이며 언어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다학제적인 성격 때문에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상이한 접근 방법들 전체가 해석학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되며 전체의 연합된 부분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학생들의 평가로 소외되거나 수용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견해와 논증에 대해 존중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더 공감적인 이해를 하도록 해석하기 도와준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해석학의 본질적인 지점을 나 자신의 정신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저자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딜타이는 우리가 저자 또는 대화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딜타이는 이것을 자리바꿈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오 베티는 해석학이 열린 마음과 수용성을 배양하기에 모든 대학에서 의무 과목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해석학은 관용, 상호 존중 및 인내심, 그리고 고결함을 수반하는 상호 간의 경청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석학은 이해라는 것이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더딘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신앙에 비유하여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급작스럽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오랜 세월이 걸려서 충만한 신앙의 이름을 두고 이해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극적이며 갑작스런 방식으로 이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이해하는 일이 믿음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철학적 해석학과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의 차이, 그리고 이 두 입장이 설명과 이해와 가지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철학적 해석학과 전통적 철학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철학적 해석학은 19세기 슐라이어마허로부터 시작되어 딜타이, 가다머, 리퀘르 등등의 학자들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는 해석학을 의미하고,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는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휴메의 경험론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차이점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전통적인 철학적 탐구의 과정에는 합리적 차원이 남아있지만 철학적 해석학의 차원은 개방성을 가지고 경청하려고 하는 청자나 독자의 수용성에 더 근본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에서는 인간을 인식의 주체로 보는 데 반해 철학적 해석학의 사유에서는 텍스트 자체가 능동적 주체가 되어서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로부터 추출된 추상화된 철학적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과 삶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질문과 답변의 연쇄고리 안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대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교수 경험을 통해 철학 전공 학생들과 신학 전공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탐구 동기의 차이점을 통해 이러한 대조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 철학의 합리론을 대표하는 데카르트가 전승된 이해가 아닌 의심을, 공동체가 아닌 개인을 이해하려는 대상보다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 주체를 중심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해석학과 반대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해석학 주창자들이 말하는 선이해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선이해라는 용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네 번째 소주제를 가져가며 1장을 마칩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예비적이고 잠정적인 이해, 즉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선이해의 개념이 그 상대방으로 여겨지는 의심의 역할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해는 출발점을 찾기 위한 잠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옷을 입어보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퍼즐 맞추기의 유비를 통해서도 쉽게 설명하는데, 이 퍼즐 맞추기 유비를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해석학적 순환보다는 해석학적 나선이 더 정확한 용어 선택임을 밝힙니다. 첫째로, 나선이라는 단어가 시작점인 선이해에서 출발해 좀 더 완전한 이해로 이행하는 상승적이고 구성적인 과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둘째로, 선이해와 이해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는 퍼즐 맞추기에서 우선적으로 부분이나 조각을 검토한 후에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 안에서 그 조각을 연관시키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해석학이 어떠한 변형이나 발전에 대해서 닫혀있는 딱딱하고 유연성 없는 완결적 형태의 사유체계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1장의 마지막에 가다머는 도구적이거나 기술적인 지식보다 실천적인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하며, 해석학은 특수 사례와 그것보다 더 넓은 준거 체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1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장에 대한 저자의 논지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에 이어서 2장은 5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와의 또 다른 차이점, 공동체와 전통, 지혜냐 지식이냐 라는 주제로 앞서 1장에서 다뤘던 전통 철학과 철학적 해석학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선 1장에서 이미 같은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1장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도 선이해라는 주제와 해석학적 순환을 먼저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선 1장에서 전통 철학과 철학적 해석학의 차이점을 다루면서 먼저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을 다룬 후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2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루면서 글을 이어갑니다. 저자는 앞서 1장에서도 구분을 한 것처럼 전통 철학의 출발점은 개인이라는 것과 철학적 해석학의 출발점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의식이나 이성이 오류에 빠지기 쉬움을 주장하며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전통 철학과 철학적 해석학의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전통적 성서학의 접근, 시대와 장소 속에 위치하는 텍스트의 근본성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성서학 접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앞서 1장에서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며 필론과 클레멘스, 오리게네스에 이르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과 그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몹스의 스티아의 테오도루스, 크리소스토무스 등의 안디옥 학파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에 이어서 저자나 기록자의 심중과 의도에 강조점을 두고 의미와 해석의 출발로 삼았던 안디옥 학파를 중심으로 장 칼뱅, 슐라이어 마허로 이어지는 전통적 성서학에 대해서 학자들과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성서학이 추구했던 텍스트 배후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해석학과 성경 해석에서 문학 이론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신비평에 대해서 다룹니다. 전통적 성서학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었던 신비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처음부터 성경 연구나 고전 철학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학 이론 내부에서 시작했음을 밝힙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문학계에서 시작된 비평이 시간이 지나 성경 해석의 학계에 들어오게 된 것과 신비평이 말하는 성경 저자와 분리된 텍스트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며 마칩니다. 네 번째 소제목은 문학 이론의 충격, 독자 반응 이론이라는 주제로 신비평, 문학 이론의 실패가 던져준 충격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평에서 좀 더 나아가 문학적이든 비문학적이든 텍스트는 무엇보다 독자의 판단에 의지한다는 이론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독자 반응 이론이 되었습니다. 저자의 의도나 컨텍스트, 텍스트 자체도 아닌 독자가 텍스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의미를 결정하는 주요 원천이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독자 반응 이론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제목은 해석학의 더 넓은 차원, 관심, 사회과학, 비판이론, 역사적 이성, 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독자 반응 이론 이후에 해석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위르겐 하버마스의 관심 개념과 칼 마르크스와 비렐름 딜타이, 막스 베버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회과학, 헤겔이 주장했던 역사적 이성, 그리고 신학에 이르기까지 해석학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예비적인 해석학 고찰을 마칩니다.